이번에 그 이준석 그 국민의힘 전 대표의 그 비대위 가처분 인용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 그냥 이준석 지우기라고밖에 보여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네, 그냥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지우고, 그리고 이준석의 색깔을 지우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이준석이라는 어떤 그림자를 좀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대위를 한번 꾸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비대위를 한번 꾸렸었는데, 그걸 이준석 전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 인용을 했고, 아니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게 법원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이, 이게 정말로 비상적인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이 그 정당이 비대위를 꾸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이나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명분이 없는데, 그렇게 위원회를 꾸릴 만한 명분이 없는데 임시적으로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었다, 그 비대위를 만들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이준석 전 당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대위 체제로 또 한 번 바뀌면서, 이번에 대표는 정진석 의원이 그 비대위 대표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이준석 전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법원이 이준석 전 당대표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 정진석 의원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한 거죠. 이것은 음,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왜 시사하는 바가 크냐? 일단 국민의힘 이전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그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격돌을 할 때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그 사람을 아예 내치는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어, 이 봐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넘지를 못해요. 네,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0% 후반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지금 집권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이 20% 후반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동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지세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뭘 해도 여론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와중에서도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의도를 가지고, 그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의도를 가지고 이준석이라는 정 당대표를 아예 내치려고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보세요. 어떤 선거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당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어 있을 때는 결속을 시킵니다.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이 문제가 돼서 그걸로 당 안이나 밖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고함 지르고 총질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내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안에 있는 소속 의원들은 이준석 정 당대표가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소속 당인 국민의힘을 내부 총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 체제를 정진석 의원 대표 대행 체제로 꾸리면서 아예 이준석 지우기를 들어간 것 같고,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친윤 반윤 할 거 없이 서로 합심해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기를 한다는 건, 그냥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싫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걸어왔던 그 길이 싫고, 이준석의 정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 거고, 무슨 뭐 청년 정치니 뭐니 이런 건 다 허상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 음, 보면 이제 보면은 뭐 항고를 한 해 만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항고도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항고를 하냐 마냐가 기각이 됐을 때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됐을 때에 항고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가 나뉠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법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쪽은 이번엔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된다.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면은 법원이 이제 비대위 체제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권리당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하시는 분들의 속마음도 조금 흔들릴 것이다. 그동안 이 이준석 대표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다져놓았던 어떤 정치력이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조금 흔들리거나 금이 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파가 갈릴 것 같아서, 예,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강신업이라고 하는 이분은 왜 싸우는 거야? 이준석 전 당대표하고. 그러니까 무고 혐의 인정은 뭐 성접대 사실 확인해 준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뜨는데, 나는 이게 이 강신업이라는 분 때문에 더욱더 스탠스가 확실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당대표를 싫어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예, 싫어한다고 보고, 그것은 문자 메시지 파동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텔레그램 메시지, 문자 메시지 파동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당대표가 여기저기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나왔던 인터뷰들을 들어보면 거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준석 전 당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건 확실해요. 예, 그죠? 요건 확실한데, 문제는 이거를 포장을 잘해야 돼요. 그냥 포장을 안 하고 속 내용물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꺼내버리면, 나 누가 봐도 이준석 싫다, 이준석 쳐내자, 이준석 필요 없다, 이준석은 썩은 정치를 하는 썩은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포장을 하는 거거든. 포장을 예쁘게 잘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신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의중을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내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대위가 정진석 의원 체제로 가면서 요 포장이 잘 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분을 잘 만들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내칠 수 있는 그 명분을 잘 만들었고, 요 강신업이라는 사람도 그 김건희 여사님의 뭐 팬클럽이라며요. 그 팬클럽 회장이라며.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그 개인적인 팬클럽의 회장이라는 분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랑.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영부인과 대통령은 하나인데, 대통령의 뜻이 곧 영부인의 뜻이고, 영부인의 뜻이 곧 영부인 그 개인의 팬클럽 회장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고, 김건희 여사가 하고 싶은 말을 그 강신업이라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계속해서 이 성접대라는 프레임 자체를 계속 끌고 갈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이 성접대 프레임을 계속 벗겨내려고 하겠지만, 지금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한 상태에서 이미 정치적 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이고, 여기서 이준석 대표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뭐 항고를 하더라도 문제일 것이고, 항고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이는 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여지없이 끌려다니는 형세가 될 것이다. 끌려다니는 형세라면 그 전에 그 국민의힘 전 대표로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권위까지도 같이 좀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다른 정치권 시각에서 바라보면 무슨 뭐 공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공천권을 쥐고 이준석 대표를 길들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도 사용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이게요, 이 소위 말하는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기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 왜냐면 기득권이라는 것은 쉽게 내려놓기 힘든 달콤한 그런 것이거든요. 이 기득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쉽게 내려놓기가 뭐해?
그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초선, 재선, 뭐 3선, 4선 뭐 줄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나이대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바닥, 이 정치 바닥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일구어 놨던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도 있을 것이고, 뭐 벌어지는 상황이나 일어나는 사건 같은 것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자신만의 철학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이거를 흔든다고 본 것 같아.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내세워왔던 가치와 체계를 이 젊은 정치인이라는 이준석 정치인이 나타나서 이 국민의힘의 체계를 흔든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표로 앉힘으로써 이렇게 자꾸 흔들면 우리가 참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확인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법원이 비대위 체제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어떤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행보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체로 싫어합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연병 떠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더하잖아. 그 이렇게 좀 젊은 정치인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이분들은. 예, 왜냐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포기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포기합니까? 잘 포기 안 하죠. 근데 이분들은 이걸로 정치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들인데 하나씩 포기해라? 누가 포기합니까? 아무도 포기 안 해요. 예. 차라리 이런 걸 포기할 바에야 이런 거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그 의원을 그냥 내쳐버리지. 그래서 당대표를 내쳐버린 거 아닙니까? 이준석 그 대표를 내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퍼즐이 엮이려면 마지막 최종 퍼즐 조각은 이거예요. 성접대. 예, 이 성접대가 사실로 판명이 되고 증거가 정상 참작이 돼서 이제 징역을 살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할 거예요. 예,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퍼즐 조각을 맞출 생각일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어찌어찌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인 성접대만큼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준석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보통은 한쪽 정당의 당대표가 이런 공격을 당하면 보통은 반대쪽 진영에 있는 정당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반대쪽 정당에 있는 그 정당의 지지자들이 보통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내부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공격을 하는 거라서 이건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그림에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다 맞춰졌고 마지막 몇 개 안 남은 퍼즐 조각 가운데 마지막이 성접대를 맞추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원래는 지지율이 높잖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그 대통령과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로 이게 파가 많이 갈리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친문이냐 반문이냐 이런 걸로 말이 많았잖아. 박근혜 전 대통령일 때도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걸로 말이 많았고,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게 누가 더 친하냐 누가 더 친하지 않느냐로 많이 갈립니다. 그걸로 지지세도 많이 갈리고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또 달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파가 많이 나뉘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안 넘잖아요. 바닥이란 말이야. 20% 후반이란 말이야.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친윤이냐 반윤이냐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지율이 낮아서.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거는 의미가 없다니까. 친하면 더 욕 처먹고요. 안 친하다고 해서 뭐 득볼 것도 없어.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 데 있어서 친윤이냐 반윤이냐 갈릴 거 없이 전부 다 합심해서 내치는 거예요. 일단 요 내부의 적부터 좀 치고 그 다음에 친윤이냐 반윤이냐로 뭐 세력화를 하든 어찌됐건 자기들끼리 싸울 테니 일단은 저 인간부터 쳐내자 이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자체의 정치적 스탠스 가운데 원래 청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은 60대, 70대 노년층이에요. 원래 코어층이 거기야. 더불어민주당이 30대, 40대, 50대고요. 중장년층이고 코어층이. 국민의힘은 60대, 70대 노년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잖아. 근데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작업을 해놨잖아요. 응? 그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내쳤다는 건 그 상징성마저 같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년도 같이 버리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렇게 정치적 프레임을 짜고 작업을 해왔는데 20대, 30대 남자를 이준석 정치인이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놨는데 그 프레임을 버리면서까지 그냥 이준석 대표를 내쳤다는 건 앞으로 20대, 30대 청년들조차도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 스탠스란 말이야. 어차피 한 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거 때만 잠깐 이용을 하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주 코어층 아니었고 어차피 주요 핵심 지지층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선거 때만 잠깐 쓰고 버리는 거예요. 네, 선거 때만 잠깐 쓰고 버리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애매하게 하면 애매하게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면서 애매하게 하면 그거 갖고 계속 정치적으로 시시비비에 휘말리니까 그냥 상징성 있는 인물 하나 쳐내는 걸로 이거를 일단락시키려는 것이고 그 대표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와 맞물려서 20대 30대 청년들을 같이 엮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30대가 이준석 대표를 자꾸 지지한다? 그러면 이들도 성접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걸리잖아. 그러면 성접대 받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20대 30대 남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이고 그렇게 주장이 비춰진다면 국민들 어느 누구도 20대 30대 남자를 동정하지 않죠. 아무리 실드 칠 걸 실드 쳐야지 성접대로 실드 치는 남자들이 어딨냐 라는 비판의 의견이 만들어지니까 같이 묶어서 보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저 마지막 퍼즐인 그 성접대 퍼즐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것만 맞추면 다 해결되거든. 주요 핵심 지지층 아니었던 청년들 선거 때만 쏙 이용해 먹고 금방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갖다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준석을 뭐 당대표로 추대하고 뭐 국민의힘의 젊은 청년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는 이렇게 개소리 떠드는 인간들도 같이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보내려면은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애초에 싫은 거야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전에 당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이 단체로 내쫓는다? 이건 그냥 당에 있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일궈놨던 것들을 왜 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망쳐놓냐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친윤이면 당연히 싸울 것이고 반윤이면은 그래도 이준석 편에 서지 않을까 했지만 친윤 반윤 할 거 없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준석 내쫓는 거 보면 그냥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이준석 내쫓고 청년들 선거 때 써먹고 그리고 다 같이 갖다 버리고 국민의힘은 우리끼리 다 해먹는다. 이 논리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